그 다음에 됐어? 민서가 이반에서 태곤이가 제일 잘해. 모르는 거 태곤이한테 물어보고 그래. 너 아니? 둘이? 아이 그럼 아씨. 이 자리 배치가 의미가 있어. 이게 육도품으로 나눠지거든. 왜 밑에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야. 밑에 하나 좀 없어도 그래 평생 밑바닥 생활해 그럼. 자 308번. 선생님이 잘하고 싶어. 자 이걸 최대값이 81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밑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라 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거 정의역 있지. 너희들 이번에 시험 범위 함수 들어가니까 알아도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정의역을 구하여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잖아. 그럼 반드시 집합기호 표시해 줘야 돼. 집합기호 표시 안 하고 2부터 3까지 이렇게 써버리는 거 틀려. 역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그 집합의 의미야. 알았지? 정의역, 공역, 치역. 뭐 공역이야 표현하는 거는 뭐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정의역, 치역 하면 집합기호 표시 반드시 해서 여하튼 조건제시법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대건 씨 알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게 뭐냐면 이 자리, 이 지수의 자리가 이렇게 x에 관한 2차식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죠. 근데 이 밑 a가 0과 1 사이니까 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감소함수야. 이렇게 x값 커질 때 y값 작아지는 여하튼 감소함수 개형이 되거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기가 이제 1이고 문제가 여기에 있는 이 지수 x의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있어야 될 문자가 어떤 다른 형태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반드시 고치세요. 치환하라고요. 그래서 풀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t다라고 하죠. 오씨. 뭐라? 야, 넘겨봐 그럼. 유형 15번에 자, 오늘 지수부등식인데요. 요거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차분히 잘 들어봐. 민서가 오늘 수업이 헛되게 않고 그래도 그나마 그냥 조금 뭐 내용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편하게 얘기해줘. 편하게. 이지 미시 2야. 얘하고 어느 두 수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면 밑이 똑같아. 밑이 똑같으면 여기 있는 지수가 크면 큰 거지. 그래. 2분의 1이야. 2분의 1. 자, 이번엔 누가 더 커? 왼쪽 게 더 크지? 맞죠?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커요. A의 제곱, A의 세제곱. 누가 더 커요? 모르죠. 왜?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묻고자 하는 건 얘는 이 밑이 1보다 큰 거지. 이 밑은 0과 1 사이지.
그럼 미시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큰 거고 미시 0과 1 사이 있으면 지수가 작은 게 큰 거지. 그래. 그지? 맞아? 그러니까 부등식이야. 이제 지수의 변수가 표현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지수 부등식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a의 x제곱하고 a의 y제곱이다 라고 할 때 얘가 얘보다 크다. 자, 첫 번째 뭐가 같을 때? 미시 같을 때. 미시 같을 때 방정식 풀이하고 똑같아. 미시 같다. 그러면 이때 x하고 y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된다. a가 1보다 크면 x가 y보다 큰 거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면 x가 y보다 작은 거야. 그치? 그래서 미시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을 바꿔버려야 된다고. 됐지? 됐어? 끝. 이게 지수 부등식 내용의 전부야. 그런데 두 번째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의 항이 나오면 얘 치환하지? 그럼 얘는 뭐야? t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 이 항이 나올 때 이러면은 지수 부등식이 아니란다. 오케이? 얘는 치환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치환한 문자에 얘가 t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t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게 나오면 얘는 치환하라고. 치환하면 2차 방정식이 돼. t에 관한. 자, 문제 봐봐. 334번. 어떻게 인성아 잠깐 쉴까? 네. 아, 많이 힘들어?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느라고? 네. 주님의 은총을 너무 듬뿍 빠졌어? 네. 좀 적당히 받지. 그래요. 아씨. 민석 어떻게 쉬어도 돼? 난 애들이 조는 꼴 싫거든. 놀자. 오늘 좀 여유 있게 할게. 시작할게. 브라우저 결제해야 된다고? 빨리 해. 왜 이렇게 우물쭈물 해? 진짜 자, 이 지수 단어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시 같게 할 수 있냐 없냐가 먼저 확인돼야 돼요. 얘는 미시 6분의 1이고 얘는 미시 36분의 1이죠. 미를 같게 할 수 있나요? 36분의 1은 뭐의 제곱이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제곱. 얘는 6분의 1의 제곱이야. 그럼 얘를 미을 6분의 1로 하게 되면 지수에다 2를 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6-4의 x제곱. 그러면 미시 0과 1 사이에 있다라 했을 때 지수에 있는 x에 관한 이 대소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지. 됐지? 야, 너희들 뭐 못 느끼냐? 지금 우리가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 했지? 근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했지만 항상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종착지는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x에 관한 1차 부등식 아니야. 마지막은 항상 그래요. 어느 용어가 다른 다항 방정식, 다항 부등식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인 부분은 1차 방정식으로 또는 1차 부등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너희들이 이해만 하면 돼. 자, 이거 넘기면 6x는 5보다 크다. 그래서 x는 얼마? 6분의 5보다 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지. 됐지? 다음 340번에 항이 몇 개야? 항이 3개 있지? 그럼 지수 부등식이 아니야. 아니야. 뭐 해야 돼? 치환해야 돼. 지금 뭘 치환해야 될까? 3의 x제곱을 t라고 하자 이거지. 3의 x제곱 t면 3의 2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t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치환하면 t는 0보다 큰 범위야. 미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바꾸자 이거지. 그럼 3의 2x 플러스 1제곱은 3의 2x제곱이 t제곱이니까 이게 어떤 표현인데? 3 곱하기 3의 2x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3, 얘가 뭐라고? t제곱이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8t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9 얘가 0보다 작은 t에 관한 2차 부등식 풀이야. 1, 3, 그 다음 9, 1, 됐지? 됐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식은요 t-9 곱하기 3t-1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t는 2차 분식 풀이할 때 0으로 하는 t값 찾은 다음에 부등호방이 0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어떻다? 작다 하면 t의 범위는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변수는 t의 범위가 아니라 뭐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문자는 3의 x제곱으로 바꿔. 3의 x제곱 그러면 얘는 3분의 1인데 3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지? 그 다음에 9는 3의 몇 제곱이지? 그러면 미실보다 크니까 지수에 있는 부등식으로 바꾸는데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꿔도 되겠지? 미실보다 크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 x의 값 뭐 있어? 0하고 1이니까 그 합은 얼마? 1이다 이거지. 자, 민석이는 몇 등이? 해볼게. x가 0보다 크다 그랬네. 얘들아 이거는 지금 미시 같긴 하지만 미시 변수로 돼 있지. 미하고 지수가 다 변수로 돼 있지 얘들아. 근데 미시 0보다 크다 그랬지. 미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미수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따지지 않아. 그런데 밑 x가 있는데 이 x가 0보다만 크다고 그랬잖아. 맞니? 0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를 다룰 때 밑은 범위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세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 미세 조건.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1이 아닌 양수죠. 1이 아닌 양수란 얘기는 범위를 몇 개로 나눠요?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범위로 나눠야 되겠죠?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변수 x가 단지 0보다만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문제풀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을 다뤄. x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개로 나눠서 판단해야 돼. 그럼 밑 x가 1보다 크다면 이 지수에 있는 부등식의 표현은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1차 부등식 풀이하면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x가 6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잡은 조건이 있었지. 조건. 그 조건의 공통범위여야 돼. 나오는 해가. 그러면 6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큰 범위하고 공통범위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됐지? 자, 두 번째 또는이야. 0과 1 사이면 이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줘야 돼? 바꿔줘야 돼. 바꾸면 x가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지. 그럼 6보다 작다로 답을 처리하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하고의 무슨 범위다? 공통범위. 6보다 작은 범위에 0과 1 사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범위는 바로 0과 1 사이다라는 걸로 처리하고. 그러면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다라는 얘기야. 자, 미시 변수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조건을 분리해서 해를 유도해야 된다 이거지. 포인트는. 오케이? 다음에
좀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이 지수로그 함수는 절대 수능에서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야. 수능에서 이 단원의 문제를 틀리게 되면 대학 못 가. 아니 대학은 가. 지방대학까지. 태곤이 뱃살.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지방대학으로 갈 거야. 그만큼 쉬운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요지는. 자, 345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기호야. 얘기했었지? 예, 모든 실수 x. 오케이?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항이 나오면 또 뭐 해야 돼요? 치환해야 되죠. 치환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2의 x제곱 자체를 t라고 하면 t는 0보다 큰 범위로 제한 범위가 바뀌고 x는 모든 실수지만 그 다음에 4의 x제곱은 뭘로? t제곱으로 치환돼야 되고 그러면 저 위에는 주어진 식, 줄임말 준식. 준식은 얘는 t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인성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2x제곱을 t라고 하면 2x 플러스 2제곱. 뭔 t? 2x제곱을 t라고 하면 얘는 뭔 t? 그럼 보이는 태건이가 얘기해봐. 안 보여요. 소리 하지 마. 개새끼. 장난해? 이 뭐야 이거? x 플러스 2제곱 얘는? 태식아 뭐야 무슨 t? 4t지 4t.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야? 지수끼리 더해서? 그럼 2의 제곱이 4잖아. 2x제곱은 t니까. 그래서 얘를 무슨 t? 됐어?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야. 중요한 대목이야. 뭐냐면 너희들 2차 부등식 배웠다. 배웠지? 또한 절대부등식도 배웠다. 절대부등식이 뭐야? 이번 시험범위였잖아. 중간고사 시험범위. 명제 파트에 절대부등식이 있었잖아. 그지? 부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조건부등식하고 절대부등식이 있다고 그랬어. 조건부등식은 x-1이 0보다 크다. 얘는 조건부등식이야. 이 부등식이 참이되려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잖아.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자, 변수에 대한 조건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조건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0보다 크다. 얘는 이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부등식 성립하지.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커나 같고 더하기 양수를 했기 때문에. 맞아? 이 사용한 문자에 대해서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와 같은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정말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거에 정리가 안 돼 있고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단어 나올 때마다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데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조건, 즉 절대부등식이 되돌아가 할 때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이게 이 사용한 문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a는 0이고 b는 양수이면 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지. 두 번째, x에 관한 2차식의 표현으로 나왔을 때 자, 얘가 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뭐냐? 일단 x를 포함하고 있는 앞에 있는 개수 a, b 있지, a, b. 얘가 0이면 돼. 0이고 나머지 상수 c가 양수이면 돼. 위의 형식하고 똑같아. 얘가 0, 0이야. 0, 0이면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두 개 항은 0이잖아.
그러면 C가 양수이면 X에다 어떤 실수 대입해도 부등식 성립하잖아. 자, 또는 근데 이차항의 개수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A는 양수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거는 당연히 또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알고 활용해야 돼.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이거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쓰려고 하는 순간 너희들이 좀씩만 변형됐을 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완전히 개작살나. 풀이가 완전히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린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누누이 이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형식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의 의미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다 이거야. 어떤 식의 형태를 식의 형태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식의 형태를 시각적인 효과, 그림의 형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x에 관한 2차식, 얘를 y라고 할게요. a가 0이 아니니까 2차식입니다.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야? x에 관한 2차 함수 맞지?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부등식이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한 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은 A가 0이 아니거든. A가 0이 아니면 x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종류는 두 가지라고.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그지?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의 y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형태를 띄어라 이거야. y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게 하려면 이 그래프상에 놓이는 y좌표 있지. 그 y좌표가 양수여야 돼. 근데 y좌표가 양수란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x축 위에 있으면 y좌표 양이고 아래 있으면 음이죠. 알아 몰라. 그러면 얘가 항상 양이 되려면 x축은 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지. 밑에. 근데 얘는 x축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도 이 그래프는 언제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쨌든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이 돼.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양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음이 발생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아니지.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이것만 해당된다 이거지. 맞아?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일 때만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 A는 양수여야 된다 이거지. 됐지?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만 해가지고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이런 거라고. 여기에는 y좌표가 0보다 크려면 x축하고 안 만나야 돼.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x축 자체가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식의 표현이거든.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x의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없어야 되지. 2차 방식이 해가 없어야 된다고. 알았어? 2차 방식이 해가 없어야 된다고. 2차 방식이 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허근의 조건 아니야. 허근의 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판별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 판별식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뭐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항상 얘가 0보다 크려면 x축 위에 있어야 되거든. x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꼭점의 y좌표 아니니? 이 꼭점의 y좌표를 구해버려봐. 2차 함수의 꼭점의 y좌표 구하려면 완전제곱식 처리해야 되지. 자, 이거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완전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 제곱한 거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에 a를 곱한 거니까 4a분의 b제곱. 그 다음 여기 상수 c는 있었고 이거거든. 이게 꼭점의 y좌표거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얘를 분수식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 그러면 이 꼭점의 y좌표가 0보다 커야 되지 얘들아. 그러니 안 그러니? 잠깐만 이게 부호가 바뀌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꼭지의 y좌표가 양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a는 양수지. a는 양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분자 있지 분자. 이 분자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분자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야 이게 무슨 식이니? 그래서 판별식이 등장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판별식을 쓰는 이유. 이 식이 발생됐기 때문에. 근데 원초적인 이유는 이 꼭지점의 y좌표만 0보다 크면 언제나 x축 위에 있다 이거지 다. 그래 성립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판별식을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별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최소값. 얘는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 내에서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y의 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이 말이지. 그걸로 이해해달라고 그걸로. 그래야지만 얘가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다 이거고. 그러면 문제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긴 한데 얘를 봐봐. 똑같아. 이 t에 관한 이차함수가 항상 0보다 커나 같도록 하라 이거야. 항상 얘를 y라고 두면 t에 관한 몇 차야? 2차식이지. 2차함수 맞지? 그럼 얘는 2차항의 개수는 이미 양이니까 아까 조건 쓸 필요 없었잖아.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짝수 판별식 공식 이거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 얘가 0보다 등호 들어갔기 때문에 등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0보다 작다. 그러면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안 돼요. 판별식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 이 실수가 유발되기 때문에. 왜?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선생님 판별 쓰라면서요. 판별 써서 안 나오는 이유가 무슨 때문이냐? 얘는 아래로 볼러간 이차함수야. 그래프로 좀 이해해줘. 그럼 여기 대칭축이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그런데 얘는 판별 써서 나오긴 하겠는데 문제는 얘는 x가 모든 실수인 거지 t가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니잖아. t는 무슨 실수 범위야? 양의 실수 범위잖아. 이 t가 양의 실수 범위에서만 0보다 커나 같도록 하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니 t의 제한 범위가 발생됐을 때는 함부로 판별 쓰면 안 된다고. 함부로 판별 쓰면. 알았어? 그럼 얘가 말하는 것은 t가 대칭축의 위치가 2거든. 대칭축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범위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고 그럼 t가 0인 건 0이 있잖아. 0. 2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럼 문제는 이 이차함수 전부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 범위에 해당되는 그래프상에 있는 y의 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범위니까 여기의 최소값은 t가 2일 때죠.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죠. 이때는 판별 써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다 그러면 0이 이쪽에 있거든. 그때는 판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판별식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t가 2일 때 y가 얼마 나왔어? 대입해봐. k 뭐야? 마이너스 4 나오지? 마이너스 4 나오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y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거고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거랑 똑같네요. 이거는 똑같은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대칭축에 여기 꼭지점이 y좌표를 포함하고 있는 제한 변역이었기 때문에 판별 써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t가 만약에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됐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다. 근데 제한 범위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다. 그럼 t는 0이 여기 있잖아. 이 범위에서의 이 노란색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가장 작을 때가 t가 0일 때거든. 그럼 t가 0보다 크다. t가 0이다 라고 할 때 k만 나와. 얘가 0보다 커나 같기만 하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달라지잖아. 판별하고 달라지잖아 얘들아.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경우 때 판별식을 쓰지 말라고? 제한 범위가 존재하고 있는 2차 절대부등식인 경우에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싸리 판별 쓰지 않을 생각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익혀나가야 될 부분은 선생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라고. 되겠니? 그래야지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도 확실하게 좀 다져지는 거고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하면은 폭망한다니까. 그래서 K의 최소값 K는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4가 K의 최소값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서
그런 날 위해서. 태국이 너는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유형인데 실생활 문제야. 실생활 문제. 근데 이게 실생활 문제는 지수로그에서 등장하는 건 이거야. 증감률에 대한 내용이야. 증가 감소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이게 증감률 얘기 나오면 뻔하게 이거 진짜 여러 번 했다. 10대 번은 한 것 같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두 가지만. 첫 번째 경우가 A 곱하기 1 뿔마 100분의 R의 N제곱. 이거 하고. 그 다음에 A, R의 N제곱하고 딱 두 가지. 이 식만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니? 그럼 여기에 사용한 이 A라고 하는 건 처음 값이야. 처음 값. 근데 이 처음 값은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처음에 뭐 200이다, 처음 값이 200이다 라고 하면 200을 표시하면 되는데 처음 값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1로 간주해서 해도 돼. 문자 A를 써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건 어느 때 쓰냐면 R%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퍼센트의 형식으로 나온 증감에 대한 문제일 때. 그러면 얘는 퍼센트, R%는 소수로 고치면 100분의 R 아니니? 그러면 증가한다 그러면 플러스고 감소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표현해주면 되고. 이 N은 뭐야? 이 N은 뭔가 어떤 작업을 시행하는 시행 횟수에 해당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간에 해당, 기간에 해당되는 거지.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퍼센트가 아니라 R배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그러면 이 R배라고 했을 때 두 가지야. 얘가 0과 1 사이면 얘는 감소의 의미가 되는 거고 R이 1보다 크면은 증가의 의미가 되는 거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물론 A는 처음 값, N은 기간 횟수고요. 이런 거지. 너희들 이거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거 있었잖아. 그지? 뭐냐면 물건값이 현재 1,000원이야. 그러니까 처음 값이 지금 1,000원이란 얘기지. 근데 물건이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10% 할인을 해. 그러면 10% 할인한 가격은 얼마냐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 10% 할인한 가격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계산해? 1,000원의 10%는 1,0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거지.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게 이제 할인한 물건 가격이잖아. 그럼 얘는 1,000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도 10%를 할인해서 파는데 또 안 팔리네? 그래서 또 10%를 또 할인해. 그럼 또 10% 또 할인하면 이거의 10%거든. 그래서 이거의 10%는 또다시 1 마이너스 100분의 10 곱하기 또 100분의 10 이잖아. 이거를 또 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에 두 개 항의 이제 공통인수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으로 묶으면 100분의 10으로 여기 묶으면 여기 1이 남고 마이너스 얘 100분의 10이 또 남아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0 두 개니까 이걸 뭐예요? 이거 제곱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냐? 원래 1,000원이었는데 10%씩 몇 번을 할인한 가격? 2번을 할인한 가격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이거야.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는 10%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20%면 어떡하죠? 간단해. 여기다 그냥 곱해버리면 돼.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지. 얘는 일정하게 계속 R%씩 증가든 감소든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 뭐 20% 할인했다 또 10% 증가했다. 만약에 10%를 할인했다 20% 다시 붙였다. 간단하잖아 원리는. 그래서 퍼센트의 형식이 나올 때는 여기다 그냥 직접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이 경우는 이런 거야. 박테리아가 있어. 박테리아가 있는데 현재 A 말이야. 몇 마리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10만 마리가 현재 있다라고 하면 A가 10만 마리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난대.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나면 1시간 경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내 얘기 지금 듣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2배씩 늘어나면 1시간 후에는 2A가 되지. 2A 마리가. 근데 또 1시간이 또 경과하면 또 몇 마리가 돼? 4A가 돼. 4A는 2의 제곱 A잖아. 그럼 또 1시간이 또 경과하면 2의 세제곱 A가 되잖아. 맞아? 이게 바로 A, R의 N제곱을 구하라. 맞니 안 맞니? 맞지? 근데 물어볼게. 대답해봐. 한 시간마다 몇 배씩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요, 얘가 박테리아가 현재 A 마리가 있는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매 시간마다, 매 시간은 1시간마다야. 그럼 매 시간마다 일정하게 증가한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글쎄 3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4배가 됐대요. 4배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후에 4배가 됐대요. 그러면 1시간마다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3시간 후에 만약에 8배가 됐다 그러면 매 시간 몇 배씩 늘어난 거야? 2배씩 늘어났잖아.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런데 이게 3시간 후에 4배가 됐대. 4배가. 그러면 시간당 몇 배씩 늘어났느냐라는 게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헷갈리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그럼 1시간 후에는 일정한 그 비율을 R이라고 하자 이거지. R. 그러면 얘는 1시간 후에는 AR이 되는 거야. 1시간 후에는 AR 제곱이 되는 거지. 3시간 후에는 AR 세제곱이 되는데 이 AR 세제곱이 4AR 같다라 이거. 그럼 처음 값은 당연히 양보되고. 그럼 R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럼 이게 R 값을 구하면 돼. R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3을 이쪽 지름으로 이항시켜버려. 이항하면 역수로 올라가잖아. 3분의 1제곱. 근데 3분의 1제곱은 뭐니 이거? 세제곱은 4거든. 몇 시간마다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 들어가면 돼. 됐니? 317번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AX제곱 마리로 증식된다고 한다. 처음에 50마리였어. 근데 4시간 후에 4050마리가 되었어.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건 처음부터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고. 문제 뜻 알겠니? 문제 뜻 알겠어? 현재 몇 마리야? 50마리야. 50마리. X시간 후에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AX제곱마리가 된다고 그랬어. 요 질세제곱 시간이야. 그런데 현재 50마리네. 그리고 몇 시간? 4시간. 4시간이면 A의 4제곱이어야 되잖아. X가 4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50을 곱해줘야 되지? 처음 값. 맞아? 그래서 얘가 몇 마리가 되었대? 4050마리가 되었대. 그럼 50 나누면 A의 4제곱은 81이죠? 81은 3의 몇 제곱이에요? 그러면 A 얼마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근데 뭐 물어봤어? 50마리였던 게 36,450마리가 되었다. 50마리가 있었는데 얘 3의 X제곱. 시간 구하란 얘기지. 거꾸로. 얘가 몇 마리가 됐을 때? 36,450. 그러면 50으로 양변을 나눠봐. 나누게 되면 729니? 729는 3의 몇 제곱이게? 6제곱이니? 그럼 X 얼마? 6이더라. 그러니까 6시간 후에
그렇게 되더라 이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348번의 내용은 더 해보면 2천만 원을 주고 구매한 어떤 자동차를 중고로 팔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가격이 처음으로 686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가격이 얼마? 2천만 원이에요. 그냥 2천으로 표시할게. 그 다음에 떨어진다. 감소한다 이거지. 퍼센트 나왔으니까 이 형식에다 대입하지. 맞니? 그러니까 R이 30이니까 1-100분의 30. 그럼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 N. 얘가 얼마 이하가 됐을 때? 686만 원 이하가 됐을 때 N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 부등식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이죠. 10분의 7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686을 2000으로 나누면 얼마야? 1000분의 2로만 나누면 343이야. 그런데 1000분의 343은 10분의 얼마더라? 343이 뭐의 세제곱이지? 343 익숙한 수인데 7이지 7. 7의 세제곱. 그지? 7의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됐잖아.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밑이 10분의 7이야. 0과 1 사이야. 0과 1 사이면 밑이 같은데 지수 부등호 방향 반대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몇 년 후? 3년 후가 된다 이거지. 686만 원 이하가 되려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이제 형태에서 실생활 문제나 관련된 직무 문제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실생활 문제, 지수, 로그를 이용한 실생활 문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봐야 될 게 실생활 문제에 대한 내용은 사회과학 아니면 자연과학 아니면 경제 등등에 대한 부분을 수학에 대한 관련 식을 이용해서 계산되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집착할 필요 없이 뭐를 생각하면 되냐? 식을 일단 보세요. 식. 주어진 식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건 문자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한 문자, 사용한 그 문자의 역할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자의 역할을 확인하시려면 문자에 대한 수가 주어질 거야. 문자에 대한 수가. 그 문자가 수로 제시가 돼. 그럼 그 수를 그 식에다 제시해주면 끝나. 이건 문자밖에 없어. 이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거야. 실생활 문제라면 수학의 활용이니까 활용은 원래부터 싫어했잖아. 이건 활용이 아니야. 아니 활용이긴 한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야. 그러면은 349번부터 아무거나 뭐가 어려울 것 같아? 351번? 352번은 어렵겠다. 어렵다기보다 번거로워. 351번에 봐봐. 거기 사용한 식 있지? fx는 a 곱하기 2분의 1에 자 이렇게 돼 있어. 뭐라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 이 얘기잖아. 그지? 반감기 얘기잖아. 맞아? 반감기가 뭔지 알지? 그거 아니야? 반감기 모르니? 그걸로 해가지고 화석의 나이 추정하고 그러잖아. 그지? 탄소 동위원소에 그 화석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동위원소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반감기라고 그래. 그래서 그 화석에 담겨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얘가 화석이 몇 년이 경과했다라는 걸 해서 나이를 추정하잖아. 들어봤지? 책 많이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지?
야, 공룡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 공룡이 살던 시대가 언제야? 어? 어디? 중생대? 정확하게. 중생대 어디? 너희 그거 모르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금은 인류세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학계에서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카모실 대석패 트지백 몰라?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거 모르냐고. 중생대 중에서도 언제냐고. 기로 나누잖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실루기, 실대, 대봉기, 석탄기, 페룬기, 트라이아이스기, 주라기, 백악기. 짱이지. 어? 공룡이 살던 시대, 공룡이 번성하던 시대가 언제야? 이 멍청한 새끼들. 왜? 어떻게 알아? 영화가 원래는 백악기야. 원래는 백악기인데 주라기 때도 공룡이 있었긴 하지만 크게 번성하던 시대는 저기 백악기인데 영화 제목을 주라기라고 한 이유가 백악기가 영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발음이 어려워서 주라기로 바꾼 거래. 야, 그럼 공룡 중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공룡이 뭐냐? 어? 아이씨, 그건 새끼 집단으로 하는 거잖아. 1대1로. 야, 너희 공룡 관심 없나 보구나. 아, 뭔 소리야. 뭐가 일단은 한 거야. 시간 좀 때우려고. 자, 들을 만한 내용이었지? 반감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식이 이렇게 있어요. 식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fx가 뭔지 a가 뭔지 x가 뭔지 말돼 있죠. a는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입니다. 그리고 x는 시간이에요. 기간. x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문자의 역할 하기나 문자에 해당되는 수가 주어진다. 그 수가 뭐냐?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 62.5g이 남아있다 그랬어. 얘가 A야. 그러니까 62.5야. 62.5 곱하기 2분의 1에 5730분의 X 이렇게 됐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남아있더라. 했을 때 뭐가?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이 1kg였다면 얼마냐 그랬어. 이 유물은 몇 년 전이냐? X값 구하라는 얘기야. X값. 됐지? X값 구하라고. 62.5g. 는 62.5g인데 야 1kg이 얼마야? 1000이지? 1000g이지? 1000g일 때 fx가 남아있는 양이야 얘들아. 그럼 얘가 1000g일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x값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fx가 남아있는 양이라면 x년 후에 아니 잘못했구나. 이게 A인데 남아있는 양이 얼마다? 62.5다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뭐 상수 이걸 A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묻는 거는 뭐 구하라고? 남아있는 양이 fx다. 남아있는 양이니까 62.5. 이 식이 62.5. 근데 처음 양이 1kg였다면 얘가 얼마였다면? 1kg. 1kg면 1000이죠. 2분의 1에 5730분의 x제곱. 얘가 62.5일 때 x의 값 구하라 이 얘기지 뭐. 이거 계산
2분의 1 5730분의 x제곱 1000분의 62.5 이거 계산해봐. 62.5 여기다 하고 여기다 붙여도 되지. 지워도 되지. 5로 나누면 2000이지. 2000. 그 다음에 1 응? 25 맞아? 얘는 또 5로 약분하면 400분의 25 맞아? 400분의 25가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 끝났네. 이 씨 똑같다. 얘가 3이다 이거지. 얘가 3이니까 x는 어떻게? 3 곱하기 5730 되더라 이 얘기. 16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 뭐 곱해? 4를 곱해라 이거지. 지금 대입하는 거야? 뭐 내용 몰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수학원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기말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다시 2학년 과정 들어갈 때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수요일부터는 메가톤 CPR로 일단 나머지 경우의 수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